보겠습니다. 그럼 구분을 그래서 나한테 로얄티. 내가 만약에 명절 때 나는 그래도 내 좀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을 해서 나만의 선물에 비법이 있다. 우리 원 대표님은 나는 정성과 그분에게 특화된 것으로 차별성을 한다. 김효 박사님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막걸리 먹인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특별한 건 없고, 네. 예, 그냥 뜬금없는 선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명절 때보다는 좀 이렇게 아무 때가 아닌데 느닷없이 이렇게 선물이 가는 그게 오히려 저는 더 효과가 오히려 있지 이제 이런 명절 때는 그냥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하긴 하는데 네. 뭐 이렇게 좀 뭐 대단하게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VIP들 저도 이제 좀 도움 주신 분들한테 예. 정성은 드려야 되는데 그 밖에 이제 다른 분들 나한테 왜 선물을 하셨지? 라는 사람들을 좀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당연히 해야지가 아니라 네. 뭐 그렇게 좀 먼저 좀 전 해야 예전에 되는 거 책을 100권 사서 예. 책 앞에 다 제가 자필로 글을 써가지고서 제 그 VIP 고객들한테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가을에. 예. 그때도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오. 그 책 한 권에 12,000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제 마음을 담은 또 거잖아요. 가을의 양식 그러니까 좋다. 저는 항상 가을에. 선물에는 마음을 담아야 된다. 그냥 선물만 보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생일 네. 카드를 그러니까 입사 때부터 이제 고객들한테 생일 카드를 보내는데 생일 카드 앞면에는 저희 가족 사진. 근데 매년 이제 가족 사진이 애들이 크는 과정이 있죠. 매년 가족 사진이 들어가고 손으로 다 썼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8년 정도 되니까 비서가 이렇게 올려줘요. 네. 오늘 저 쓰셔야 됩니다. 오늘은 꼭 쓰셔야 돼요. 그래? 근데 예전에는 이 생일 카드를 지윤이 엄마 뭐 쭉 쓰잖아요. 그러면 이걸 직접 저한테 이렇게 다 쓰셨어요. 감동을 먹어. 근데 이제 그때는 고객이 적었지. 근데 고객이 많아지니까 막 일주일에 못해, 막 열 몇 못해, 개씩. 못해. 그러니까 막 생일 축하 반가 잘 지내고 이렇게 성의가 없어지죠. 성의 없게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8년째 의미가 없다. 스탑을 했죠. 네. 그러니까 끝까지 할 게 아니면 처음부터 하지. 그래서 제가 안 돼요. 가끔 이제 후배들이 이제 세로이에서 무슨 자기만의 어떤 이름 달아가지고 캠페인 해가지고 뭐 달고 막 하는데 너무 좋아. 좋은데 꾸준히 하기 않을 거면 하지 말라. 차라리 뭐 그 단기에 지금은 막 모르니까 막 큰 선물도 하고 좀 비용이 좀 꽤 많이 나가는 걸 하는데 고객이 이렇게 늘어 1,000명 정도 되면 그렇게는 적자예요. 의미가 없어. 차라리 10년 동안 꾸준히 뭔가를 해서 이분이 너무 고마워요. 다른 고객들은 담당 설계사가 없어져서 그렇지만 10년 동안 이렇게 계셔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야 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선물 관련해서는 고등어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한때 이제 고등어가 저희 그 와이프랑 이제 동네에서 고등어를 공동 구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고등어를 딱 가져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 고등어 도대체 무슨 고등어냐? 제주에서 올라온 거야. 제주 고등어가 이렇게 맛있어? 알고 봤더니 노르웨이 고등어를 제주에서 포장해서 팩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공팩으로 탁탁 해가지고 그거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하나씩 빼가지고 다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네. 그 괜찮다 해가지고 그걸 소주하고 먹어 드셨겠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무시하는 거야. 이거를 선물해야겠다 해가지고 제주도에 그 주문한 데를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주소 보내고 다 택배를 시킨 거죠. 택배를. 반응이 좋았어. 근데 제 VIP 고객 한 분한테 예. 이걸 보냈어요. 예. 고등어 맛있다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나러 갔지. 고등어 잘 드셨죠? 했더니 그거 얘기는 안 하는 거야. 아니 왜? 와이프가 생선을 싫어해서 비린내 난다고. 또 비린내 나니까 고등어. 비린내 난다고. 네. 생선은 비린내가 나지.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야. 왜냐면 VIP 돈 많은 집. 돈 많은 집. 건물주. 예. 건물주는 또 그러니까 비린내가 이런 거를 싫어. 안 하는 거야. 생선 손질을 싫어해. 아니 또 그 생선이 뭐 500만 원짜리면 드셨겠지. 근데 싸니까 고등어 일단. 고등어는. 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분도 사업을 하지만 선물하는데 이분이 하는 선물들은 보통 이제 갈비 세트 이런 걸 하는데 우리는 갈비 세트 부담되지. 그러니까요. 그분한테 보면 30만 원짜리 보리굴비 이런 거 보내서 드셨을 거야. 맛있게. 아유 이런 걸 보냈어. 이러면서. 결국은 제주도에서 그 주문을 하는데 제주도 그 아줌마가 이제 계속 주문하니까 아니 근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보험 쪽. 그렇습니까? 저도 보험 하나 들어야 되는데. 제주도 내려가지고 보험 계약을 받았잖아요. 연금 하나 종신 하나. 당김에 연금 하나 정신 하나. 지금 실효됐습니다. 고등어 주문을 안 하니까 이제. 어떻게 알았지? 아니지. 계속 했는데 주문할 때 실효가 됐어요. 남편하고 뭐 하여튼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 잘한. 근데 이제 선물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CEO 플랜, 법인 플랜으로 한 500만 원짜리 계약을 받았어요. 그 계약을 받고 나서 그 대표님한테 가서
몽블랑 펜을 해줘야겠다. 보통 이제 몽블랑 펜도 많이 했어요. 10억 정신 그런 거 받으면 몽블랑 펜을 하는데 몽블랑 펜에다가 이제 이니셜을 딱 새겨가지고 형님 이거 저 선물입니다. 뭔데요? 몽블랑 펜입니다. 그러더니 김대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했더니 왜요? 김대리 펜 써? 주는 거예요. 야 뭐야? 형님 이걸 왜 줘요? 왜? 아니 나 이런 거 많아. 아니 여기 형 여기 이니셜 새겼다니까 이니셜 형님 이름 여기 써 있어. 그래? 그럼 써야겠네. 그러니까 그 지금 40몇만 50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3, 40만 원 했는데 3, 40만 원짜리 몽블랑 펜이 거기 한테 의미가 없는 이 대표한테는. 그렇지. 의미가 없는. 그때 제가 그래서 비싼 거를 선물하는 거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은 다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 선배가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선물은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내 얘기를 해줄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옛날에요.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그 나이키하고 프로스펙스 신발만 신으면 그냥 막 그 신발 뺏기기도 했어요. 그렇죠. 옛날에 뭐 아디다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때는 나이키하고 프로스펙스. 금빛 나이키. 그거를 신으면은 굉장히 있어 보이고 가죽이었고. 이거 부의 그러면 상징이죠. 밤에 막 오후에는 막 이 껄렁한 애들이 막 신발 벗어 뺏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기 고객 아버지의 거래처가 자기 나이에 맞춰서 때만 되면 신발을 선물해 준대요. 아버지가 신발을 가져오는데 그게 아버지 거래처에서 선물로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형님은 계속 그 신빅 발이 커지면 또 바꿔서 그 신발을 계속 신었는데 너무 좋았고 그 아버님도 뭐 만족하고 그래서 결국은 선물은 그 사람을 위한 것보다 그 사람들 가족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선물이 제일 좋다. 그러네. 그 선물을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지금 세종여행사 회장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하신 거지. 그렇겠다. 그래서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효과를 먹은 게 이제 자녀들이 해외로 나가신 분이 있어. 네네. 자녀가 해외 나가신 분이시면 이분들도 해외에서도 공부를 하는데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한국에서의 가장 핫하고 좋은 그런 학습지 자료나 어떤 수학이나 이런 문제집이나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저희 대표님 그 미국에 계신 그 자녀분 이제 나이는 아니까 자녀분 그 계신 곳 그 어머니 사모님 계신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제가 뭐 선물 하나 보내요. 그래서 가장 핫한 그 문제집을 과목별로 딱 해서 DHL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걸 이제 풀어보거나 하고자 하는. 왜냐면 한국에 와가지고도 이 대치동에 학원가를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그런 걸 알아내요. 보내주면 감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자녀를 위한.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은 그분을 위한 선물보다도 그분 사모님의 취미나 또는 자녀들이 좋아하는거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걸로 하면 그게 더 임팩트가. 그게 3쿠션 선물법이에요. 저도 옛날에 했어요. 왜냐면 3쿠션. 네, 왜냐면 어느 고객인데 한 2만 원 정도 예산인데 2만 원 거 감동 주기 어렵잖아요. 근데 자녀가 있으면요 2만 원짜리 학용품 같은 게 주면 굉장히 좋아요. 집에 갈 때 가져갈 게 생기고. 그렇지. 그다음 애들 거 같은 경우는 학용품 그런 거 2만 원 정도 훌륭한 거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임팩트가 되게 세지고 왜냐 저 사람이 내 아들 그 자식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게 또 감동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몽블랑팩 얘기해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제 강의를 했는데 저는 상품 피트라 그래서 본인의 상품을 팔아보세요 그랬더니 한 그 분이 딱 펜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깎은 펜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취미로 나무 펜인데 그거를 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에 3개 정도를 깎는데요. 그 펜을 하루에 하면 근데 한 개를 깎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깎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 받을 사람을 이건 생각하면서. 그러면 모양이 다 틀리나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스킬 생각나는데 연필 깎는 노인인데 그래서 이 펜이 예뻐요. 깎는 노인. 나무 펜이 묵직하고 거기에 이니셜을 정성스럽게 새기는 거야. 근데 멘트가 좋잖아요. 선물하면서 제가 취미가 이렇게 만년필 펜 깎는 건데 2시간 동안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깎았고요. 이니셜 제가 직접 새겼습니다 하고 주면 이게 뭐 마음이 원가는 한 담기죠. 2만 원? 뭐 10,000원, 2만 원밖에 안 되나 봐요. 근데 이 받는 사람은 이거는 절대 못 버릴 것 같아요. 나를 그 중요한 멘트는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깎았습니다. 실제로 맞고. 괜찮죠?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남자들 다 술들 좀 드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게 해장국거리인데 그 북어포를 주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 두들겼다고 밤새.
진상한테 주는 선물. 재미없는데? 밤새 두들겼다고. 재미없는데? 썰렁한데? 재미없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아니, 그거- HS 건축 설계사 회장님이 계신데 어. 근데 그분은 이제 후배 때문에 쪼이노 가서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하고 했는데 그분 스타일은 어떠냐면 카드가 많이 와. 회장이니까. 돈도 많고. 네. 카드가 워낙 많이 오는데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카드가 있고 그냥 버리는 카드. 버리는 카드는 형식적으로 온 카드. 근데 정성 들여서 손으로 쓴 거나 이런 거는 보관하시는구나. 따로 이제 보관. 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열심히 카드를 직접 만들고 오랜만에 막 쓰고 음. 내 걸 보관하고 계셔. 그러니까 카드를 딱 보고 이 사람이 정성이 들어갔다면 키핑. 그냥 이제 인쇄하거나 뭐 이렇게 대충 했다면 버려. 기억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선물과 연관해서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취미 괜찮겠네요. 그 종이 아트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취미를 뭐 이렇게 펜을 깎는 거나 그러니까 이왕이면 취미를 하나 선택할 때 나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취미 괜찮을 것 같아요. 카드 만드는 것도 배우거든요. 아트하고 그러면 그럼 그런 걸 이렇게 하면서 정성스럽게 만들면 진짜 못 버릴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못 직접 버리죠. 만든 겁니다. 그렇죠. 못 버리죠 정성이 이거는. 들어가니까요.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건 만든 건데 그런 취미들 뭐 펜이라든가 큰 돈 안 들이고도 본인 취미 생활도 하면서 선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괜찮겠네요. 그 나중에 한번 저도 사- 하나 그래서 배워보려고요. 사진 한번 그 원재료가 있을 거 아니야. 깎아놓은 원재료. 예, 그걸 또 그게 하나 가격이 보죠? 여러 가지래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든 거야. 지난번에 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사인할 때 그 비싼 펜 그거잖아요. 그게 아마 수제 펜일 거예요. 용 막 이렇게 막 어마무시한 거예요. 누가 딱 봐도 우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원재료가 비싼데 그걸 내가 깎아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사인하고 그 펜을 드리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예, 예. 펜 그 심이 박힌 나무. 통으로. 아니 그 저도 이제 그 물어보고 있어서 배워보려고 저 그거는 분당 쪽인가 어디서 지금 하는데 그 사람 많습니까? 사람 별로 없대. 그러니까 이분이 장인인데 영업을 못 하나 봐. 아. 그래서 소개로 갔다는데 보험 쪽 하면 정성스럽게. 대박인데. 보험 괜찮죠? 쪽으로 하면 대박인데. 일단 저도 한번 가서 한번 배워보고 얘기를 한번 그리고 해드릴게요. 부탁하고 내가 했다 이렇게 화이트. 아이, 가만 안 돼. 그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선물은 정성인데 네. 제가 하나 퀴즈 드릴까요? 일본에 어느 기업이 있습니다. 되게 큰 기업이 있는데 일본전산이라고 이 회장님이 그 모리나가 회장님이라고 뭐 얼마 전에 또 유명하신 네이버 떴는데 이분이 어떻게 아세요? 일본 정산 회장님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책에서 책 났잖아요. 그렇구나. 일본 전산. 예, 예. 근데 이분이 아시겠지만 M&A 규제라서 적자 계민사 무조건 흑자 전환 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 직원한테 매년 2차례 명절 때는 선물을 합니다. 무슨 선물 하신지 혹시 아세요? 너 모르지. 안 받아봤으니까. 자필 편지 쓴대요. 무려 5천 명 넘게. 지금도 와 그거는 매년 2차례. 아, 매년 5천 명을? 아 그럼 일을 안 하시고 편지만 쓰시네. 근데 아니 그래도 아니 일을 사인을 5천 개 해도 아니 자필 대박인데 편지 이거. 하나 자필 편지를 5천 명한테 지금도 보내고 있다. 매년 2차례. 서번트 리더십이 좀 1년 과하시다. 내내 편지만 쓰시는 건데 1년 내내. 아 진짜로 한 근데 사람한테 그러면 정성스 직원들이 알아서 일하겠죠. 정성스 그 아무리 그래도 아니 회장이 근데 아니 진짜 아니 근데 그 거짓말 나와 있겠어요? 네이버 명예회장? 뒤져보세요. 나와요 다. 명예회장이겠죠. 예. 우리나라 회장님 경영의 신. 아, 그거는 진짜 대단하다. 그게 이제 다 마음이 들어간 건데. 그리고 어느 직원 칭찬할 때 그 직원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자필 편지로 그 부모한테 보냈는데 당신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아, 그거 좋다. 그거 좋다. 네네. 제가 재작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 3월달에 전주를 이제 후배하고 고객을 만나러 내려가는데 이 고객은 본인 뭐 종신 그다음 법인 계약 다 계약은 했어요. 근데 하나를 안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남편 선지급 종신. 그 왜 뭐 암이나 이런 중대질병 걸리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몇 번을 제안을 드렸는데 근데 그날 수요일 날 이제 딱 후배랑 내려가다가 전주 시내를 관통하는데 중간에 비가 좀 약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후배한테 꽃집 세워라. 꽃집에 차 꽃집. 세워라 그랬죠. 형님 왜요? 그래서 꽃바구니를 좀 사야 되겠다. 그랬죠. 아니 형님 두 달 전에 생일이라고 보내드렸는데 그랬더니, 아 오늘 비 오는 수요일이잖아. 빨간 장미 한 다발 가져가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알겠어요. 그러고 빨간 장미를 한 바구니를 딱 샀어. 이야. 그래가지고 그 여자 회장님을 만나러 들어갔죠. 예. 딱 들어가서 회장님한테 꽃을 든 남자입니다 하고 이제 제 후배가 저를 소개한 거예요. 꽃을 든 남자. 제가 딱 이야. 꽃을 들고 들어갔죠. 그게 테이블에 딱 올려놨어요. 회장님 뭐 옛날에 뭐 비 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 이런 또 노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딱 선물을 딱 드렸더니 그 회장님이 저는 뵙고 그렇게 활짝 웃는 걸 처음 봤어. 환하게 웃는 거예요. 진짜 그 꽃, 꽃바구니 이거 한 5, 6만 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마음이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봉인이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회장님 제가 몇 차례 얘기는 드렸지만 남편분 그 선지급 종신보험 이거 정말 회장님도 좋으니까 하신 거 아닙니까?
남편분에게도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결론을 내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하시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시게요. 하시게요. 그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왜요? 그분이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그저께? 식도암 말기 진단 받고 그래서 전주 가셨구나.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위, 간, 폐 다 전이 돼가지고서 가입하고 얼마 만이에요? 그러면? 가입하고 2년하고 한 5, 6개월 되셨죠. 그밖에 안 되고? 아이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종신으로 또 한 7억 정도 계약을 하셨었고 법인 계약으로. 그래서 제가 문상을 이제 그저께 갔다 왔는데 근데 1월에 계약해서 건강검진 통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먼저 근데 어떻게 암이 그런 암도 또 특이한 많아요. 암이에요. 그렇게 한 달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는 암도 있더라고요. 아니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6개월 단위 맨날 건강을 철저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가라고. 밀크시슬 믿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장례식장 가서도 그런 얘기 예전에 이제 우리 최성원 회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엄청난 조문객이 왔겠죠. 예. 지역 유지고 예. 사업을 엄청나게 예. 크게 하시는 분이니까 뭐 조화가 막 쌓여 있어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도 장례식장 많이 가봤지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만화한 돈 100만 원 조의금 들고 왔을 텐데 7억을 지급할 사람은 나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직업적인 어떤 사명감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10명째 고객이 돌아가신 건데 그러니까 저로서도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 내가 생명보험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최성원 회장님과 같은 모임에 워크숍을 갔는데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소개를 생명보험업을 하고 있는 원승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임팩트가 있었나 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몇 번 하더라고. 도균이가 좋아해. 생명보험업을 하고 있다라고 업을 저는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은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요즘 영업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가치를 생각을 하면 네. 예,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 동일한 보험으로 지지난 달이죠. 1억 1천만 원 지급하고 수술비 본비까지 1억 2천6백을 지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객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뭐 후배니까 오빠 이거 나 특실 들어가도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암이래. 맹장암인데 맹장암이요? 특이한 암이에요. 어. 그러니까 대장 끝단 맹장암인데 자기가 이제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기다려봐.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 들고 증액하고 세 번째 이제 CI 이렇게 세 개를 들었는데 3천, 1천, 8천, 1억 천 나와 그랬거든. 네. 1억 천? 나 억대 주부네. 이제 그러면서 1억 천을 지급하고 이제 수술 입원해서 또 추가 지급해서 1억 2천6백을 지급을 했죠. 예. 굉장히 든든해하죠. 그렇지. 자기가 어떤 충분한 그런 치료를 받을 그럼 수 얼마나 있으니까. 불안해요. 암이라 그랬는데 그 심리적인 부분에 위안이 좀 되죠. 아 그래 내가 수술비나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부분 때문이라도 오히려 더 빨리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걱정이 없으니까 그래 한번 하자. 그리고 편안하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암 수술하면서 딴 거 검사해서 난소도 2개를 제거를 했죠. 아. 그래서 모든 보험 납입 면제가 됐어요 또. 또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50% 장애인데 근데 난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50% 장애로 25%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하는 난소 제거는 납입 면제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치료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근데 거기는 이제 뭐가 있었어요. 아, 뭐 있어가지고 뗐기 때문에 음. 보험이 납입 면제가 다 되고 보장은 유지되고 음. 지금 항암 치료 중이죠. 근데 굉장히